저희 이곳 그 스튜디오 안에서도 엔돌핀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네. 철씨가 막 계속 무한 칭찬을 해주시니까 약간 불안한데. 저럴 때 뭐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사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종철 기자님께 좀 얻어먹고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일단은 그렇다면 저희 러브코치. 네. 자, 오늘 저희 또 주제가 있어요. 그쵸. 주제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되면 오늘의 주제는 뭘까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 주제 재밌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어쩌면은 저희 그 러브코치를 애청하시는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나 홀로 그냥 지금 집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오늘은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네네. 이 주제 자체가 워낙 조금 가족적인 주제예요. 네. 자, 레나 씨, 오늘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위기의 가정, 막장 드라마는 바로 내 가족이다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네. 자, 어떤 그 막장 드라마 보시면서, 늘 항상 저게 다른 사람 얘기 같지 않고, 우리 집 얘기 같고, 우리 집은 저것보다 더 할 것 같고, 자, 오늘의 주제,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차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러브코치 1부 문을 열면서 첫 번째로 전화 주신 저희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자, 저희 오늘 어떤 문제 안고 저희 러브코치에 전화 주셨죠? 아, 네. 네.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데요. 네. 예. 네, 저를 많이 사랑해주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헤어졌거든요. 네. 아, 예. 네, 근데 헤어지고 2달이나 지났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네. 현재 전 남자친구랑 다시 재결합을 하시고 싶으신 상태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헤어진 지 이제 2달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2번이나 헤어졌었는데요. 두 번이요? 제 개인, 네. 네. 제 사정 때문에 헤어졌던 거였어요. 개인적인 그런 사정 때문이었는데 네. 그냥 먼저 손을 놔버렸던 거죠. 네. 네. 개인적인 두 번이나 사정을 헤어졌는데. 좀 더 네. 얘기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네. 이거 공개하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들이 있어서 네. 네, 2번이나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했었어요. 네. 처음엔 잡아줬었는데 오빠가 그 다음에는 그냥 헤어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저기 너무 네. 예, 교제하신 지는 얼마 동안 근데 교제하셨어요? 기간은 되게 짧아요. 예. 네, 2달 정도 되는데 이제 헤어진 지도 2달이 되는 시기인 네. 거죠. 네. 그러면 예. 2달 동안에 2번을 헤어지신 건가요?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헤어지셨던 거네요. 그죠? 네. 아니, 근데 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질문 여쭤뵙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남자 친구분께서 더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저희 시청자분이 더 많이 좋아하셨었나요? 먼저 많이 고백하고 많이 사랑해줬어요. 표현도 네. 많이 하고. 근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서야 후회가 되는 거죠. 네네. 그쵸. 일단 근데- 옆에 있을 네. 때는 잘 모르다가. 네. 근데 지금 제가 일단 뭐 듣기에는 어쨌든 짧은 기간에 연애셨는데 2번이나 헤어지셨고 본인의 문제 때문에 어쨌든 남자친구의 손에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네. 이런 경우에 다시 재성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럼 기자님께서 조금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 시청자분께서 네. 먼저 이별 통보를 하신 건가요? 네, 그랬죠. 2번 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남자분은 이유를 모르고 헤어지신 건가요? 이유를요? 그냥 네. 힘들다고만 했었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는 뭐 당황했지만 이제 수긍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남자 입장에서 듣기에는 네, 굉장히 기분이 일단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시청자분도 미안함을 느끼시죠? 네,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말 돌리고 싶을 만큼. 사실 후회하신다는 거는 미련이 남아있다는 네. 소리고 미련이 남아있으시면은 어떻게든 이 미련을 떨쳐내는 게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미련을 떨치기 위해서 네. 좀 용기를 가지시고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데 어떤 네. 남성분이 겪으셨던 모멸감 같은 걸 이상으로 겪으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해도 안 되면 네네. 진짜 안 되는 거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본다고 하시면 남자분께서도 마음을 좀 알아주실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예. 걱정이에요. 제가 좀 보충을 하면요. 네. 일단은 만난 기간에 비해서 그 남자분한테 받으신 어떤 사랑이나 인상이 깊으신 거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네. 예, 그래서 2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잡고 싶을 정도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한 번은 잡아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잡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게 본인을 위해서 안 잡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를 위해서요? 네. 아,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변덕스럽거나 허튼 여자가 아닌데 이 여자가 네. 오죽 지금 힘들거나 답답하면 내가 네.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남자분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싫어서 헤어지자는 게 아닌 걸 뻔히 아는데도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또다시 헤어지자고 할까라는 마음 때문에 아마 두 번째는 그냥 봐주셨을, 그냥 놔주시고 말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네네. 그리고 그런 상태의 남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 첫째로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나 이 여자 하나도 못 지켜주는구나. 네. 이 여자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한테 기대지 않을 만큼 물론 만난 시간은 짧지만 난 이 여자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여자한테는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남자분은? 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네. 본인이 그 남자를 잡고 싶다면 그 부분을 먼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나중에 네.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 단답형으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자꾸 미련이 남으니까 그게 문제인 상황. 일단 단답형이면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그쵸, 그래도 네. 정말 본인이 미우면 단답형도 안 했을 거예요. 아, 아예 그냥 그쵸. 씹었구나. 보통 진짜 미우면 단답형을 뭘 해요? 쉽지. 그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데 본인이 지금 남자분의 마음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 네. 방식이나 또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 뒤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지금은 미련 때문에 다가가야겠다 이 생각만 먼저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네. 일단 그 남자의 마음에 오빠 때문이 아니다 진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빠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어떤 남자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은 왜 그게 아니고 내가 오빠를 위해서 또는 오빠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그런 부분이 문자가 낫겠어요? 아니면 정중한 메일이나 정중한 손편지가 낫겠어요? 메일이나 손편지가 나을 것 같다는 그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띡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상처받은 거 다 풀고 나한테 온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진심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또는 본인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오픈해서 이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본인이 진지하게 계속 다가가는 게 맞겠어요? 네, 후자가 맞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실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용기가 아직 부족해서. 부족하다라는 용기 부분에서 네.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남자를 놔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용기가 없다면요? 네. 그럼 또다시 본인은 또 비슷한 일이거나 그거보다 네. 못한 일이라도 그 사람을 또 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여자 어떻게 믿고 그 남자가 또 와요? 네. 사랑한다면 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면? 그 정도로 본인이 못되고 별거 아닌 여자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면 지켜줄 네. 생각을 여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용기 가질 거예요? 이대로 물러나갖고 계속 비겁한 소리만 하실 거예요? 되게 혼나는 기분이에요, 지금. 혼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지금 이런 표정으로 이러고 있으면 혼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 본인이 이만큼 할 만한 사람 또는 이렇게 네. 사랑해줬던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없는 용기라도 쥐어짜서 네. 남자지만 내가 여자지만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이 2번이나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걸 갚는 길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성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해보세요, 일단. 저는 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봐야 어떤 부분이든 결과가 나올 거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이 그림은 제가 혼을 무지하게 많이 냈는데 반대의 네. 의미입니다. 제가 왜 화를 내고 혼을 냈냐면 네. 지금 여자가 사막 한가운데서 네. 혼자 잠이 들었어요. 네네. 주변에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도 없고 또는 사막을 건너갈 때 많은 준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네. 이렇게 위험한 곳에 혼자 잠들어 있는데 그 여인을 맹수가 한 마리 지키고 있어요. 네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또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네.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판단하건대 네. 그 남자분은 본인한테 그렇게 2번이나 상처를 입었음에도 네. 본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던 남자가 아닐까. 네. 이 시대에 또 찾기 힘든 남자가 아닐까. 네. 지금 이렇게 본인한테 남자로서 또는 이성으로서 남자친구로서 옆에 있는 건 아니더라도 네. 이 여자를 지키는 맹수처럼 본인 주변을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네.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본인이 좀 야단 맞고요. 이런 사람을 네. 다시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럼 용기 낼 거죠? 네, 낼게요. 네. 저희 그 시청자분, 저도 참 루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 네. 많이 들거든요. 인생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지 모르지만 정말로 네. 먼 훗날 돌이켜서 생각했을 때, 후회될 행동은 절대 하지 말고, 혹시 네. 지금 용기가 조금 없으시더라도 먼 훗날 후회하지 않으시게 일단은 그 남자분께 좀 마음을 표하신 다음에 네. 이후에 있을 어떤 그 결과에 관해서는 또 달게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 뒤돌아서 생각해 보셨을 때, 그동안 정말 곁에 있었던 사람이 정말 많이 사랑을 해줬었구나, 라는 생각 드셨을 때, 마음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되시면 더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꼭 좀 용기 네. 내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 다잡으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레네 씨. 그쵸? 네, 그리고 네, 사실 그 미안한 마음을 남자친구한테 갚는 방법은요, 용서를 네. 구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네. 온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거, 그게 가장 최고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꼭 좋은 네.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랬는데도 혹시 남자친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다시 네.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고맙습니다. 로봇코치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 방금 전화 주신 저희 그 시청자분, 네. 어떤 마음에 안고 계신 고민을 제가 들으면서 좀 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뭐죠? 대부분 연인이 잘 만나다가 헤어집니다. 네. 근데 헤어졌는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헤어진 남자친구분이 생일이셨는데, 네. 생일이었는데 또 문자를 보내는 거. 물론 그 마음에 아직 여운이 있으셨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셨겠지만, 네. 헤어지고 나서의 이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거. 네. 사실 대부분 좀 안 좋지 않나. 물론 친구로 이렇게 잘 지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가요? 헤어지고 나서 좀, 물론 친구로 지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웃길 텐데요. 보시기에 여자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물론 머리도 길고 목소리는 남자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도 남자로 안 보일 테지만 제 안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철희 씨가 그런 걸 가지고 놀리는데 남자라는 속성은 사실 단순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기쁠 땐 한없이 기쁘고 슬플 땐 또 그 슬픔에 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 이러면 기쁠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쁠 때도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갑자기 나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슬퍼지면 어떡하지를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한테는 헤어진 연인한테 연락을 안 하는 게요.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 너무 추상적으로 많이 파생되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시는 거고요. 네. 남자분들은 단순하게 그 순간에 좋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보고 싶어서 그냥 연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누구한테 연락을 하게 됐느냐 내지는 헤어진 연인이 반드시 예를 들어 우리 이성의 커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동성의 커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동성의 커플 같은 경우야 같은 성별이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가 사실 별거 없어요.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여자 커플들 같은 경우 계속 연락합니다. 남자 커플들은 두 번 다시 안 보고요. 예. 근데 우린 남녀가 만나잖아요. 이런 경우 남자는 보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전화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하고 싶은데 연락했다가 이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연락은 해서 보고 싶긴 한데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남자분들 연락하고 싶을 때 하세요. 여자분들 받고 껄끄러우면 받지 마세요. 그래도 이 남자가 괜찮다 싶으면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고요. 네. 단지 요거만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또 헤어질까 봐 걱정하신 거잖아요. 철희 씨는. 왜 제 얘기가 아니라요? 네, 아무튼 질문으로. 그건 지금, 예. 근데 새로운 연인을 만나도 헤어질 가능성이 어차피 있어요. 네. 인간은 누군가와는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아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결과가 나쁠 거다 생각해서 하지 않는 행동만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지금은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좀 덧붙여서 이종철 기자님도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루나 선생님과 다르게 이런 관계에 약간 반대하거든요. 네. 예.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제대한 후에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추억이 약간 미화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화된 그 과거와 지금 미화되지 않은 현재가 뒤엉키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께 서서히 이렇게 연락을 끊었고요. 그분은 제 기억으로는 시집 가기 직전까지 연락을 주셨어요. 네. 미련이 되게 많이 남았나 보다.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예. 또 오늘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이종철 기자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안고 계셨던 또 그런 또 사실이 있었다는 거. 사람인데 있겠죠. 그럼요. 네. 하지만 또 저희 러브코치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이종철 기자님이 마음을 열고 시청자분의 그 어떤 문제점에 목소리와 귀를 더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본인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해결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벼운 마음으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뭐 전화 주신 시청자분과의 뭐 그런 것도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러브코치의 주제는 위기의 가정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다가 첫 번째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랬었죠. 사실 저희가 예전에 그 러브코치를 진행을 하면서 위기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꼭 그 제목과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랄까,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이 간직해야 되고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전화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어떤 것들이 또 올라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위기의 가정, 막장 드라마는 바로 내 가족. 저희가 오늘도 5위부터 1위까지 랭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뭐 5위 바로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위기의 가정, 막장 드라마는 바로 내 가족이다. 5위입니다. 5위는